돌아와, 히스. 보랏빛 꽃만이 유일한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는 그 저택으로. 폭풍으로 뚫린 균열 사이로 모든 온기가 빠져나갔던 그 저택으로. 너에게 삶을 내어준 대신 모멸감과 무너짐을 안겨주었던 그 저택으로. 난로불 가운데가 아닌 차가운 모퉁이 어기만이 네 자리였던 그 저택으로. 황야에서 돌아와. 이제 집으로 올 시간이야. 뭐 다행히도 이번 둥지 입국 심사는 별일 없이 넘어왔네요. 아이, 이 정도야 뭐. 에이, 칭찬은 굳이 안 해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아무도 하진 않았는데. 다 컸어 이제. 그렇지. 워더링 하이츠라. 무지하게 강한 바람이 불었던 집이었나 보죠. 그 저택은 바람이 지랄맞게 불었어. 아늑한 구석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지. 고향에 당도한다니 마음이 참 복잡하겠소. 고향이라 뭐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라온 곳이긴 한데, 하긴 그것도 고향이라면 고향이겠지. 근데 보통 고향하면 떠올리는 감정은 아니야. 허면 머릿속에선 수천 번도 넘게 상상했어. 내가 그 빌어먹을 집안에 돌아가서 모든 걸 남김없이 부수고. 모든 걸 부숴서 그 다음엔 뭘 하려고 했는데요? 저를 보고도 깨달은 게 없는 거예요? 있어. 일단 내가 획가닥해서 되져버리기 직전까지 가게 되더라도 너희 중 하나가 어떻게든 끄집어내줄 거라는 거. 뭐 두들겨 패서라도 꺼내달라는 건가요? 두들겨 패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으면. 어디까지 허용이 되지? 신체 절단과 신경 조직 손상 중에 머리 같은 데를 세게 쥐어박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이 새끼들, 나한테 쌓인 걸 풀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금 진지하게. 그래도 지금의 히스클리프 씨라면 잘 해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 소리야, 지금이라니. 지금의 히스클리프 씨는 가난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가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시비 걸기로 작정했냐? 내가? 아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모두 가난해요. 그러니 예전과는 많은 게 달라졌을 거예요. 어쩌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되어서야 몰랐던 걸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난하여서 이렇게 구릿구릿한 색깔을 계속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거요? 그 얘기 언제 하나 했어. 대체 언제까지 이런 색깔로 다녀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게 불과 10시간 전인데 가도 원상복귀가 되지 않잖아. 이대로 평생 칙칙하게만 살아야 하는 거야? 이러면 식욕도 떨어져. 살아갈 의지가 없어지게 된다고. 고기를 먹어도 고기가 상한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갑자기 너무 건너뛴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들은 옷의 색깔이 보이고 있잖아. 개개인분들께 해드린 답변을 합치면 23번째 답변이긴 합니다만 색깔을 돌려받으려면 그에 준하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 정도로 색깔을 돌려받은 거면 코트에 바지에 저 새낀 별로 잘 살지도 못하면서 허세만 있는 놈이야. 진짜 부자들은 안경테나 장신구까지 색깔을 되찾거든. 히스클리프 씨도 이곳에 살고 있을 동안은 계속 색을 보지 못한 상태였나요? 아니, 저택은 어느 정도 예외였어. 그래도 여전히 색이 구린 곳이긴 했지만 동의 구려 피의 색 정도는 되찾았으면 싶군. 그런데 저 자식 말이야, 저렇게 어설프게 색깔을 가진 채로 쏘다니면 괜히 뒤통수 얻어맞기 딱일 텐데. 저런 극악무도 파렴치한 자들을 보았나? 혼자 다니는 무고한 시민을 단체로 핍박하고 있지 않나? 갱단이라고 부르는 분들인가요? 물이 흐려졌군. 저런 걸 갱단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시간을 못 채운 하류 인생들인 거지. 내가 떠나올 때만 해도 저런 버러지 같은 것들은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지도 않았어. 당연하지. 내가 있었던 갱단은 저런 식으로 만만한 놈한테 우르르 몰려가지 않았다고. 탈론, 쌩쌩 달리고 싶어. 길이 막혀서 부릉부릉 못해. 뭐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돈키호테가 시끄럽게 굴기 전에 내려서 처리하고 오도록. 정의 집행이군. 고맙네. 길잡이 씨도 익숙해졌나 봐 이제. 뭐야? 이놈은 우리가 먼저 찜했어. 너희도 시간이 부족해서 온 놈들인가 본데. 우리는 고작 30분밖에 안 남았다고. 혹시 레드레비치 같은 갱단 쪽인 거 아닐까? 30분? 시간?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옛날에 작용단 활동 같은 걸 했던 데드레비치는 이지 없어. 회사가 마스크 쓰고 쾌한 눈으로 그냥 노려보기만 할 뿐이니까. 뭐? 마스크? 지금 뭐라고? 에이, 가뜩이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젠장. 후딱후딱 해치워주마. 야, 너 모자 멋진데? 어디서 샀냐? 잘못했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제 시계에서 원하시는 만큼 시간을 빼가셔도 됩니다. 클리프군. 야, 방금 건 그냥 칭찬한 거잖아. 이놈이 유독 오버해서 반응하는 거라고. 저는 이것 빼고는 완전 아무것도 없어요. 납치 같은 걸 해봤자 돈 나올 건덕지가 없다고요. 납치는 안 됩니다. 집에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어요. 아이씨,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어? 이것들 뭐야? 이렇게 시간이 굴러 들어온다고? 10분, 아니 5분이라도 좋으니까 얼른! 도대체가 이놈이고 저놈이고 왜 다들 시간 타령인 거야? 아니면 모조리 해치운 뒤에 저 시계를 뺏어가는 방법밖에 없겠지. 너 닥쳐라. 쓸데없이 네가 비명 지르는 바람에 일이 자꾸 꼬이잖아. 당장 안 닥치면 사람 먹는 버스로 끌고 간 다음에 저 고철 덩어리한테 먹이는 수가 있다. 어? 그러면
저를 납치하러 온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래. 몇 번이나 말했던 것 같지만 그럴 리가 없지 않소. 우리 앤 우연히 지나가는 정의로운 림보. 아니 나그네들이었어. 여기는 히스클리프 군이 말투가 조금 괴팍하여 그렇지. 그렇군요, 나그네. 그런데 왜 돈이 아니라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죠? 시간도 사고 팔 수 있는 걸까? T사 가이드북 여전히 아직도? T사, 즉 타임 트랙사에서는 시계를 신분증의 역할로 쓰고 있어. 이들이 지니고 있는 시계를 통하여 화폐 대신에 시간을 거래하기도 하오. 대부분의 근로자는 노동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지급받지. 이상 씨를 봐서 이번엔 넘어가죠. 아, 그 시간이 멈춰 있는 손목시계 말씀이죠? 패션용으로 착용하고 있는. 패션용인 적은 없었다. 무례한 말을. 그리고 아까 말한 납치라는 건 무슨 뜻이었어? T사 길거리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납치당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요. 이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거리인데 이렇게 때로 다니시니 소문의 납치 조직인가 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보도록. 육하 원칙을 활용하면 더 좋고. 실종자들 때문이에요. 최근 들어 이곳에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행방불명된다고 해요. 이젠 다들 안개가 자욱해지기만 해도 무서워서 집에만 박혀 있죠. 마침 여기 굴러다니고 있는 디타임즈 신문지 일면에도 쓰여 있네요. 오리무중인 납치 사건, 충격, 경악, 공포. 실체조차 한 군도 발견되지 않아. 더 읽어드릴까요? 이 근처에 상을 받은 맛집이. 시간에서 해결사들이 이런 인터뷰를. 확실히 평소보다 지나다니는 인간들이 훨씬 줄어들었어. 여기는 원래 공장으로 일하러 가는 노동자나 조잡한 장비를 팔러 나온 발명가들이 붐비던 거리야. 이렇게 거리가 텅텅 비었던 적은 없었는데. 일전 검계와의 소동에서 들었던 괴담과 흡사한 이야기인 것 같군. 행방불명이라 역시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넘기는 악질적인 조직이 있는 걸까요? 그런 놈들이 대놓고 활보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적어도 내가 있었을 때. 인신매매 따위가 목적인 조직이 있다면 흔적 하나둘은 남을 수밖에 없다. 거리를 이렇게 만들 정도로 거대한 움직임이라면 더더욱 시체 한 돌 정도는 찾기 마련이다. 시체도 남지 않는다는 건 단지 죽거나 죽이는 정도의 내용이 아닌. 깊이 파고들수록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시체만으로는 그렇게 보기 힘들지 않나? 네? 뒷골목에 밤이 있잖아. 그 청소부들이 지나가면 시체를 포함한 쓰레기들은 전부 청소되어 있으니까. 그렇군. 시체까지 말끔하게 치워버릴 수도 있겠네. 당연히 쓰레기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는 건 무서운 일이지만. 그건 밤마다 로저 씨가 이상한 흉내를 내면서 저한테만. 안개 낀 거리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 실종 사건이라 무슨 괴담 같네요.
무서운 건 아니고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돼, 싱클레어. 불길하네. 첫 판부터 주눅 드는 기세로 가면 좋지 않은데. 그까지 초대장 읽어서 뭐 하려고? 부디 참석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의를 담아, 넬리. 그리고 아이씨, 꼭 와야 해, 히스. 기다리고 있을게. 캐시가. 여기가 무슨 동네 술집이에요? 아,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화낼 기분도 안 나네. 애초에 기다린다고 했을 뿐이지 만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말이야. 이 문구를 보면은 어디? 꼭 연애 편지 처음 받아보는 학생들 같네요. 뭐야, 싱클레어는 저런 거에 관심 없었어? 저는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책과 칠판만 보면서 성실히 살았다고요. 싱클레어군, 또다시 얼굴이 붉어지고 있어. 체질이라고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럼 단테는? 아니다. 안타까울 필요는 없다. 세상엔 많은 취향이 존재하고 있으니. 그런데 이상하지 않소? 히스클리프 씨가 연애 편지를 받는 게요? 아, 이상 씨, 그런 말은 좀 너무하네요. 아니, 그런 무례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농담이에요, 농담. 저도 이상 씨랑 같은 걸 느꼈으니까요. 티사 어딘가에 있을 로보토미 지부가 아니라 다 같이 워더링 하이츠라는 저택으로 향한다는 건 그곳으로 도달해야 황금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일 테니까. 정확하게 짚어주었구려, 이스마엘 양. 찬물 끼얹는 역할을 하는 것도 슬슬 지겨워져서 입을 닫고 있었는데 때마침 고마운 지적을 하는군. 우리가 워더링 하이츠로 향하는 이유가 설마 저 편지 한 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실망을 느꼈을 거다.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 결국 하려는 말이 아니, 그보다는 이 어투를 봐야지. 뭐 일단 넘어가죠. LCCB로부터 황금가지의 관측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치는 워더링 하이츠 저택 어딘가. 하지만 특유의 보안 시스템으로 인해 LCCB 팀이 잠입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므로 황금가지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유의 보안 시스템? 그런 게 있었나? 그렇다면 더더욱 네, 이상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네요. 동의하오. 비록 황금가지의 값어치와 그 위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범한 저택 안에 그런 것이 놓여 있을 리가 만무할 것 같소. 황금가지가 처음부터 그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정도만 말씀드리죠. 티사 로보토미 지부 어딘가에 있었던 황금가지가 모종의 이유로 저택으로 옮겨졌다는 것이구려. 캐서린이라는 인물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겠군요. 황금 가지를 자기 저택 안에 소유하고 있는 자라니. 그리고 황금 가지가 아니더라도 히스클리프 씨가 자신을 보러 저택에 와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일 거고요.
혹시 주위에 이발소나 양품점이 보이면 말해줘. 무슨 명소마다 멈춰서는 관광버스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냥 나를 내려주고 먼저 가도 되잖아. 뒤따라갈 수 있어. 제가 두 눈 커다랗게 뜨고 계속 보고 있는데 말이죠, 히스클리프 씨. 아까의 그 소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시간에 길거리에 열려있는 가게가 보이지 않아요. 안개가 자욱해서 더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역시 저랑 로자 씨한테 맡겨보시는 게 제일... 아이씨, 야 잠깐! 나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을 끌지 않으며 연구와 생업에 몰두하고자 하였지. 하여 T사를 그리 자유로이 오가진 못했소. 익숙해지면 괜찮소. 오히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겐 색이 있다는 것이 신기한 것이니. 그리고 나는 잠시나마 기댈 수 있는 자들이 있었네. 이는 낯선 곳에 적응하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되지. T사의 특이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아는 게 있나요? 그것에 대해선 특이점이 의뢰 그렇듯 나도 무어라 정확히 추론할 수는 없는 작동 원리라 함이 맞겠소. 다만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소. 정확히 어떠한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부질없는 추측이며 답은 파우스트 양만이 알겠소만. T사가 거주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색을 빼앗아가는 이유 중 하나죠. 그게 색이랑 무슨 상관인데? 시간을 필연적으로 제어해야 하는 곳이라면 빛과 연관이 있는 영역일 것이며, 빛은 또한 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종국엔 색과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까진 추론이 가능했습니다만 파우스트가 가진 T사의 특이점과 관련된 지식에 접근하기까지는 저에게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도 덧붙여야 하겠군요. 파우스트 양, 시간이라면... 네, T사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편이 안전하겠군요. 또 말해줄 것처럼 하다가 입을 닫아버렸네. 그런데 좀 씁쓸하네요. 특이점으로 인해서 평생 색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거잖아요. 뭐 다 그런 거지. 우리도 어쩌면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 뭣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뭐가 되었든 고기 맛을 한번 본 적이 있다는 게 무서운 거야. 평생 모르고 살면 좋을 텐데. 기어코 고기 맛을 보면 알기 전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니까. 햇빛의 색깔까지 보이지 않는 건 아쉽네요. 하늘의 색이 그리워질 때는 많았소. 특히 얕게 비가 올 때는. 그래, 그런 것들도 각자 알던 하늘의 색이 있었으니까 아쉽고 그리워지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곳의 하늘만 보고 살다 죽는다면 그건 불행도 아닐 거야. 그것까지 불행하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오만한 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거 해보자!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에 따라서 각자 성격을 알 수 있다던데.
이상이 하늘색을 좋아하는 거라면 어디 보자. 고요하고 조용한 당신, 생각에 빠져 잠기는 걸 좋아하는군요. 오, 어떻게 하는 것이오? 그거 참 기묘한 재주로군. 나도 해줘. 나는 말이지 붉은색이 좋소. 아니 노란색. 아니 붉은색? 아니. 자, 차례를 기다려. 그 다음에는 파우스트. 저는 잠깐.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파우스트는 대체로 그런 걸 믿지 않는답니다. 라고 하겠지? 그런 사람은 대체로 흰색을 좋아하더라고. 그렇지? 자기 머리색이랑도 똑같네. 그저 말을 아끼겠습니다. 나? 제일 좋아하는 색깔? 참, 뭘 그딴 걸 물어봐, 남사스럽게. 나는 검은색. 모든 물감을 다 섞어버리면 나오는 색 아닌가? 그거. 그래서 제일 볼만한 색깔이지. 덧칠만 계속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거울 있는 사람 없냐? 야, 뭐 아무거나 내놔봐. 왜 이러시는가, 히스클리프군. 이 거울은 원래 이렇게 날씨가 궂은 곳이었나요? 바람은 항상 거세게 몰아치긴 했어. 거의 폭풍 수준이었지. 하지만 이런 천둥이랑 번개는 워더링 하이츠의 날씨는 어느 쪽이든 꾸릿꾸릿했지만 멀리서만 봐도 저택이 정말 크네요. 침침한 눈의 카론, 침침하게 도착. 번개가 번쩍번쩍 눈아파. 안 그런 적이 없지 않았나? 그래도 지금까지는 지부거나 회사였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저택일 뿐인데. 자, 내리지. 나와 카루는 이번에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다들 표정을 보아하니 단체로 할 말이라도 있는 듯한 모양새군. 본인은 아닐세. 감히. 아무튼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네. 베르길리우스, 처음에 길잡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길잡이는커녕 매번 작전마다 우리를 출발선에 내려두고 카론 씨랑 무엇을 하러 다니는 건데요? 쓸데없이 짜증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점은 확실히 하죠. 저는 당신을 신뢰하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부서의 동료라면 적어도 업무 간 행선지 정도는 공유하자고요. 너희가 특정 계약을 통해 이곳에 입사를 한 것처럼 나 역시도 어떤 조건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통해 이곳에 입사했지. 왜? 특색나리께서도 계약서를 썼다는 말인 겐가? 당연하지 않나. 내가 아무 손익계산 없이 이 버스에서 철부지들을 통솔하고 있겠나. 자세한 계약의 내용까지 너희에게 말해줄 생각도 없고 언급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스마엘,
네가 말한 신뢰라는 단어는 제법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 간단하게만 언급해두지. 나는 황금가지를 직접 회수해서도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여기 있는 관리자 그리고 너희 수감자들에게 맡겨야만 하지. 왜 그런 계약을? 언제나 왜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계약이란 건 당사자가 아닌 자들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지니. 다만 목적지에 도착해서 너희들을 버스에서 내리라고 말을 할 때 그래도 마음을 어느 정도 놓고 보낼 수는 있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겠군. 모든 것을 얻어내겠다는 욕심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지키려다 관리자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되어 다 잃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은 덜었지. 단테, 그런 말은 굳이 한 번 더 물어보지 않는 편이 좋아. 특히 누군가 속마음을 어렵게 겨우 표현했을 때는. 그리고 잠깐만. 이대로 내릴 수는 없어. 안 되겠어. 다시 돌아가자. 유턴하면 되잖아. 내 피에는 유턴 없어. 이런 꼴로 어떻게 다시 저택에 돌아가라는 거야? 이런 꼬라지로 가면 또다시 그 새끼들이. 그 새끼들이 누군데요? 있어. 옛날부터 나만 보면 하나라도 흠잡을 구석 없는지 누나를 굴려대는. 눈깔 다 내버려. 오, 재치 있는 발상이다. 원. 뭔데? 니들은 왜 그렇게 음흉하게 웃어?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왔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히스가 혼자서 멀끔하게 꾸미긴 힘들 것 같아서. 꽤 전에 로자님과 함께 둥지로 돌아오기 전 뒷골목에서 잠깐 쇼핑을 하다 왔답니다. 둥지 안에는 뒷골목보다 대단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 기다려봤는데 뭐 살만한 곳이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사둔 걸 써야지. 뭐 설마 전에 둘이 어디 갔다 온다 했을 때 아니 근데 그때 과자만 한 바구니 사왔길래. 과자들은 눈속임이었어, 히스. 물론 그중 몇 개는 내 일용할 양식으로 잘 써먹었지만. 비록 제가 집에서 썼던 브랜드들까지 찾지는 못했지만 이만 해도 어느 정도의 멋부림은 낼 수 있을 거예요. 베르, 훈훈한 분위기 이어가게 이번만 눈 좀 감아줘. 응? 유니폼 말이야. 회사 유니폼을 입고 오랜만에 애인을 제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치? 그래도 저 길잡이가 용케도 허락을 해주게. 그러지. 뭐? 또 멋대로 작당해서 뒷문을 들락거리는 건 피하고 싶으니. 정말이야? 길잡이! 자, 히스클리프 씨, 이제 눈을 감고 무릉도원이라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맡기세요. 잠깐, 머리 함부로 그렇게. 오, 야,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쉿, 히스클리프 씨는 지금 단장 중이랍니다. 아까 머리에 너무 바른 거 아니야? 안 돼. 홍루가 얼마나 공들여서 손질해줬는데 그렇게 만지면. 들고 있던 몽둥이는 어디 갔죠? 몇 년 만에 재회인데 몽둥이를 들고 만날 순 없잖아.
왠지 친절해 보이는 것 같소. 이를테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면 바로 사줄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시끄럽게 해도 때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야, 부탁하건대 캐서린 앞에서 그런 말을 꺼내기라도 하면. 옷이 날개군. 재회의 후기를 기대하고 있겠어. 그래. 뭐든 괜찮았어. 때리는 것도 굽는 것도 하찮은 취급을 받으며 부려먹어지는 것도 들러리 불순물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참을 수 있었지. 하지만 캐서린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내가 저택에 있어야 할 이유는 그 순간 사라졌어. 오, 카론이 히스 바뀐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있나 본데? 있어. 중대 발표할 거야. 좋아 좋아. 자, 한마디 소감 부탁드립니다. 카로는 버터 싫어. 느끼하단 말이야. 아, 이게 아닌데. 이거 불편하네. 걸을 때마다 옷이 꽉 죄어오는 느낌이야. 기품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것이랍니다. 익숙해진다면 오히려 다른 옷을 입을 때 허전해지곤 하죠. 히스클리프군. 이게 자네가 살던 곳의 대문인가? 몇 지역에서는 대문의 크기로 신분을 드러내곤 한다. 이 정도 크기라면 상당한 재력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곳에 살았으면서 홍루 씨를 부자라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건가요? 히스클리프? 저는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나는 갑자기 배신감까지 느껴지는데. 히스클리프군. 그대가 굉장히 낯설어 보이네만. 오늘따라 헛소리는 집어치워. 부자는 내가 아냐. 난 이 저택에 있었던 단 한순간도 풍요로웠던 적이 없었어. 그리고 이 저택도 단 한순간조차 날 받아들이지. 뭐야 이건? 낙뢰다. 후방에 있는 숲 근방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괜찮아요. 사람이 번개를 맞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했어요. 가만 보면 번개는 불꽃놀이와도 닮아 있는 것 같소. 텅 비어있던 밤하늘을 순간의 섬광으로 가득 채워주고 사라지지 않는가. 그 대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내보내서 모든 걸 불태워버리지. 놀다 아니야. 오, 저것 보시게! 조그마한 다람쥐가 있네. 우와, 집 근처에 숲이라니. 자연 친화적인 곳에 살고 계셨군요. 동물원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겠어요. 도시에서 정원이나 숲을 가진다는 것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엄청난 재력가라는 것은 틀림없지. 그렇네. 싱클레어네 집도 그러긴 했지. 다람쥐도 있고 뭐 몇몇 짐승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지. 아주 가끔 가다가 기분이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져서
숲에 계속 처박혀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다람쥐군이 적잖은 친구가 되어주었겠어. 다람쥐군! 번개가 보통 저런 식으로 치나? 휘어지기도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벌어지기에는 지극히 낮은 확률이군요. 내 과민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번개가 정확히 저 다람쥐를 향해 치는 것 같았거든. 이런 위험천만한 곳에서 용케 살아남으셨네요, 히스클리프 씨. 아니야, 미친. 나도 이런 벼락은 처음 봐. 문을 두들기는 거 오랜만이네. 한 번은 아무도 열어주지 않길래 몰래 저택에서 빠져나온 캐서린이 문을 열어줬어. 피를 맞아가면서.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 문을 두들기면 캐서린이 올 거라고? 정말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담을 넘어갈까요? 높이를 보아하니까 발목 접질러질 각오만 되어 있다면. 아니, 여기는 내가 초대받은 저택이야. 담을 넘어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캐서린! 내가 왔어! 한 번 무시당했는데 다시 소리친다고. 캐서린! 캐서... 꾸민 보람이 있었죠? 대문을 넘었는데도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군. 캐시, 잘 지냈어? 아니야. 캐서린, 오랜만이야. 아니야, 이것도. 봤어? 새였다. 정확히는 참새의 일종이었다. 정문을 지났는데도 이 공격적인 낭류는 계속되는군. 조금만 가까이 있었으면 저희도 같은 신세였을 거예요. 빨리 걷자니 벼락 맞을 것 같고, 천천히 걷자니 또 벼락을 맞을 것 같고. 이동 속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마치 벼락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맞추려는 것처럼 보이니. 의지를 가진 번개라 재수없는 것이 떠오르는군. 아, 어쩌면 이 집의 방어 시스템은 아닐까요? 방어... 보안 장치를 말하는 것이오. 허가받지 않고 이 저택 안에 들어오는 것한테만 번개가 내리치는 걸 수도요. 이것보다 더 정교하고 확실한 장치도 많았거든요. 크기가 커다란 저택일수록 더 효과적인 보안 장치들을 설치하곤 하니까요. 저희 집에서도 보안 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저녁 식사 이야기거리로 올라오곤 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다고 이런 사고방식이 이해된다는 건 아니지만. LCCB 팀이 접근하지 못했다던 보안 체계란 것이 혹여... 네, 하지만 저희는 초대장이 있잖아요. 안심하고 걸어도 될 것 같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날씨를 조정하는 시스템은 비효율적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서 직접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 꽃은 색깔이 있네요. 이 꽃 이름이 뭘까요? 혹시 말이야, 돈을 지불한다면 꽃에도 색을 되찾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집안의 인물은 꽃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이겠구려. 곧 시들어버릴 꽃에도 색을 넣을 정도라니. 혹은 어마어마한 갑부이거나. 틀렸어. 꽃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야. 그 마음이 꽃까지 들어갈 정도로 넓고 따뜻하진 않았으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날씨가 참 말썽이죠? 하긴 티사는 워더링 하이츠는 화창한 적이 드물지만요. 오랜만이야, 넬리. 세상에, 히스클리프? 정말 너구나. 응. 네가 그렇게 떠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아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어디서 맞고 다니진 않는지. 우리가 그동안 소식을 얼마나 궁금해했는데. 자, 들어와. 설마 여러분은 우리 히스클리프의 친구분들인가요? 네, 뭐 친구 해도 되는 건가요? 친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식하고 있을지에 따라 답변이 다르다. 그럼 죽을 뻔한 모험을 몇 번이나 겪은 소중한 친구들이지. 히스클리프의 소중한 친구들이 곧 있으면 비에 쫄딱 맞아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군. 귀한 분들이 오셨네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저택은 따뜻할 거예요. 정말 저택 안에는 색이 있어. 말했잖아. 저택에서는 색이 보였다고. 이것도 뭐 돈을 내서 가져온 거지만 저택에 걸린 이 랜턴들이 있으면 색을 돌려받을 수 있다던가. 본래의 색을 밝혀주는 랜턴이구려. 꽤 값진 기구일 텐데. 그래도 완전한 색을 돌려받지 못해. 어딘가 칙칙하지. 그런데 캐시는 어디? 히스클리프, 지금까지 어떻게 지낸 거야? 응? 잠은 어디서 자고? 밥은 잘 먹고 다닌 거 맞아? 좀 야윈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다들 널 기다리고 있었거든. 다들? 그러고 보니 옷차림이 못 본 사이에 달라지고 아주 멀끔한 신사가 되었네?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뭐 그래? 그럼 멀리서 보면 하나도 못 알아보겠다. 넬리라고 했나? 정확히 어떤 사이지? 우린 그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료이며 전우들이라 어떤 사이인지가 무척이나 궁금하군.
나는 말이지. 히스클리프의 이를테면 보모라고 해야 했나? 보모요? 그 코 흘리고 있으면 닦아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하는 보모요? 히스클리프 씨? 밥을 먹기 거부할 때는 밥을 떠먹여주기도 하고요. 아이 넬리, 그런 식으로 소개하지 마. 보모라고 하기에는 조금 달랐잖아. 우린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알고 지냈어. 그리고 난 넬리를 하인처럼 부리거나 보모처럼 따르진 않았거든. 그리고 지금은 엄연히 치프 버틀러라고. 내 말 한마디에 군기가 바짝 드는 버틀러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네가 제일 일을 빠릿하게 잘했으니까. 그런데 나 슬슬 인내심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아서 말이야. 넬리, 이 연애는 언제 시작이야? 연회는 어이, 그 막내네 새끼 오긴 하는 거야 뭐야?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사라지면 어쩌자는 거지? 언제까지 이 꼴보기 싫은 얼굴들을 마주보고 있어야 하냐고? 넬리, 잠깐. 방금 그 목소린. 아이 참, 안 그래도 막 왔어요. 히스클리프 들어가자.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 파티를 하는 듯한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때 크루즈 파티나 이곳에서나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말이죠. 공간에서부터 나오는 음침한 분위기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평소에도 활기찼던 저택은 아닌 듯하다. 청소를 급하게 했지만 오로지 손님 맞이를 위한 용도일 뿐. 곳곳에 균열이 있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 또한 즐거운 파티를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마음이 제법 슬프네. 해결사들이요! 저 복장은 분명 외우피 협회에서 온 자들! 외우피 협회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면 뺏기도 힘든 분들인데 어찌 이런 곳에! 맙소사, 기어커크가 돌아오고 말았어요. 워더링 하이츠의 수치인 그 망할 자식이. 여전하네, 조세핀. 뻔뻔하게 들어오는 꼬락선이 좀 보라지. 우리 마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겁하실까. 어우, 조세핀 그만 좀 해. 신경 쓰지 마, 히스클리프. 이 광경을 보시면 뒤집어지실 거야. 이 신성한 워더링 하이츠를 불황자들이 점령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지. 아무렴. 역시 망나니 자식답게 제일 늦게 기어 들어오시는구만. 무슨 자신감으로 이곳을? 조용히 하십시오, 힌들리. 히스클리프, 정말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캐서린을 잊지 못한 건가? 아직도?
내가 뭐 성대한 환영 같은 걸 기대하고 이 저택에 돌아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너희들 면상이나 보려고 온 건 아니야. 그 말대로 난 알맹이는 변하지 않았거든. 이 빌어먹을 자식이! 짐승만도 못할 새끼가! 또 어디서 이놈이랑 똑같은 것들을 데리고 왔어? 뭐라도 쑤셔볼 심산인가 본데. 어이 너네, 이 자식 정신 좀 차리게 두들겨 패라. 어디 한쪽을 부러뜨리기라도 하면 더 좋고. 보스, 명령 없어. 아무 말 말고 해! 그 보스라는 놈과 너희들을 고용한 건 나야! 그래봤자 어디서 굴러 들어온 개 뼈다구보다 못한 놈들일 거다. 개 뼈? 저자가 무얼 하는 것이오? 그냥 신나게 두들겨 맞고 싶다는 소리죠. 뭐 그렇게 원하신다면요. 좋아. 이제 살을 발라 뼈다구로 만들어주지. 잠깐 물 좀 마시라고 갔다 온 동안 무슨 난장판이 벌어진 거야? 저택은 또 빌어먹게도 넓어서 차라리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게 나을 뻔했네. 보스, 손님이 옵니다. 예. 걸음걸이나 한눈에 느껴지는 기색으로 보아 전투에 꽤나 능숙한 경험이 있는 자 같습니다. 마침 잘 왔다. 네 잡졸들은 영 시원찮아. 이런 시정잡배 같은 놈들한테나 얻어맞아서 주저앉고 있었다니까. 자, 본때를 보여줘. 내가 아무래도 부하들 교육을 잘못 시켰나 보네. 마!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면 말이야. 제일 먼저 형님한테 째깍째깍 인사를 박았어야지. 너희 뭐냐? 얼른 예의 갖춰서 인사 박아라. 뭐야? 설마... 매튜 형님? 그래 임마, 네가 조직을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으면 그 악명 높은 미친 토끼 새끼를 알아보는 놈들이 하나도 없냐? 미친 토끼 새끼? 저놈이랑 옛날부터 아는 사이였냐? 왜 미리 얘기를 안 했지? 그거야 뭐 옛날에 끈끈하고 땀내나는 이야기까지 듣고 싶어 하실 줄은 몰랐어서. 형님은 왜 이놈이랑... 아니, 그것보다 그럼 이 가면 모양... 토끼기? 데드래비츠? 올해가 좀 많이 변했지? 한쪽 어깨에 대충 두른 스카프와 외상으로 마신 맥주 한 병만 있었으면 그 망할 아담스 패밀리들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지. 네 별명으로 이름이 붙은 맥주도 있었잖아. 그 집은 몇 주 전에 문 닫았어. 요새 흉흉한 소문 때문에 길거리에 나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나 참, 말이 돼? 뭐?
늑대 몰락펍이 망했다고? 나만 아는 이야기를 해버렸네. 뭐 소개를 해주자면 이쪽은 옛날에 내가 몸담았던 조직의 보스. 이야, 동료들인가? 호련히 사라지더니만 멀끔한 회사에 취직이라도 했냐? 뭐 어쩌다 보니. 그 아들도 많이 생겼네. 걸어다니는 시계도 생기고. 아하하, 자식. 출세했는데? 부하? 그런데 왜 이런 가면을 쓰고 다니게 된 거야, 형님? 왜? 이상하냐? 유행이라는 거는 매일 바뀌는 거야. 어깨에 토끼가 그려진 스카프를 매던 시기는 지났단 거지. 그런 거야? 내가 보기엔 좀... 당연히 아니지. 우리 데드래비츠가 어디 샌님들처럼 유행 따라갔던 허접한 조직은 아니잖아. 너 정말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구나. 이 저택을 그리고 데드래비츠까지 떠나고 나서 적어도 성공해서 내 발로 돌아오기 전까진 다시는 어설픈 발걸음조차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 하긴 너는 우리랑 어울리고 있었을 때에도 이것을 혐오스러워했지. 있잖냐, 히스클리프. 우린 이제 뒷골목에서나 쏘다니던 갱단들이랑은 급이 달라졌어. 드디어 우리도 출세라는 걸 한 것이랄까? 약지 출신이었던 자가 우릴 눈여겨봤거든. 덕분에 이젠 몸집도 더 불어났고 꽤 잘 나가는 조직이 되었지. 약지? 손가락 중 하나? 약지 중에서도 야수파 출신인가? 이런 시시껄렁한 동물 가면을 씌우는 건 그놈들 뿐이겠지. 그럼 형님이... 그래 임마, 데드래비츠 최고 보스가 되셨다. 형님... 우리가 마시던 맥주가 3병이 넘어갈 때마다 중얼거리던 말이 있었어. 기억나? 썩어가는 밀로 만든 싸구려 맥주였어, 이스클리프. 기억나는 건 다음 날에 깨질 것 같은 두통과 텅 빈 주머니였지. 형님 밑에 있는 놈들은 그 누가 됐던 간에 아무리 갓 들어온 신참내기였다 하더라도 어디서 얻어맞고 오면 자신이 맞은 것처럼 아프고 화가 난다고 했었지. 난 형님이 언젠간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뭐? 내가 술만 들어가면 홈 있는 말을 곧잘 짓거리곤 했지. 역시 매추 형님이 맞구나.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된 줄 알았어. 보고 있으니까 기가 차 죽겠군. 감동적인 재회에 찬물을 끼얹게 되어서 무척이나 송구스럽습니다만 결국 니놈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거렁뱅이 짓거리나 하면서 몇 년을 보내는 동안 매트 이자는 출세했다는 거지. 동시에 지금은 내 경호인이기도 하고 말이야. 알아들어? 니놈같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싸구려 양아치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힌들리, 아직도 나를 마구 짓밟고 조롱하고 개처럼 부려먹어도 되는 그 시절 겨울인 줄로 아는 것 같은데, 물론 옛날엔 힌들리 니놈의 그 더러운 말을 내뱉는 혓바닥을 잘라버리는 상상을 수도 없이 했었지. 하지만 나 같은 놈도 어딘가에 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다른 놈들 보면서 배워가는 게 있어서 말이야. 지금은 그냥 불쌍하네. 뭐? 네 놈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서. 그리고 너 꼬라지가 그게 뭐냐? 길거리를 떠돌다가 기어들어온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뭐? 이 건방진 놈이! 아까부터 욕지거리만 퍼붓고 있긴 하지만 저자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건 야, 너 일주일 동안 거울 한 번이라도 보긴 한 거냐? 차마 눈 뜨고는 못 봐줄 정도인데 힌들리. 이 새끼가! 핸들리 씨, 진정하고 소파에 앉지 그래? 우리 애들은 자리가 모자라는 바람에 그 푹신해 보이는 가죽 소파에도 못 앉고 있는데 말이야. 뻔하네. 술에 먹힌 거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독한 술통에. 배에서 몇 번 본 적 있어요. 그러다가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냥 호수에 빠지는 거죠. 흔적도 없이. 뭐 일단은 내 고용주니까. 사정이 있어서 핸들리 씨와 같이 일하는 중이야. 서자의 부탁으로 저택까지 오게 됐지. 부탁? 애초에 이 자리는 캐서린이 주최한 연회잖아. 그런데 무슨 부탁을 할 게 있다는 건데? 연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여기 하나 있네. 그 아둔하고 쓸모없는 니놈의 대가리 말이야. 힌들리, 제발 그만하게 부탁이니. 내 저택에서 그런 지저분한 말이나 듣고 싶지 않아. 네 저택이 아니라 내 저택이 달린 튼 내 저택! 네가 갖지 않은 농락으로 훔쳐간 내 저택! 우리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고귀하고 명망 높은 이 워더링 하이츠를! 네놈의 그 에드가라는 잘난 가문에서 내어주신 저택만으로는 모자랐던 거냐? 에드가 가문? 소리 지르고 떼를 써서 물건을 뺏어갈 나이는 이제 지났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새끼 주제에 어딨어! 힌들리 씨, 물러나십시오. 개만도 못한 충성심을 가진 놈들. 몇 년 전까지 너희들이 받들던 주인은 나였다. 기억은 나냐? 그만하세요, 힌들리님. 힌들리 언쇼 쪽에 남아있는 버틀러들은 이제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너희들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고 싶은 건 아니겠지? 알겠습니다, 넬리님. 캐서린은 어디 있는 거야, 넬리? 알잖아, 캐서린은 시끄러운 걸 못 견뎌 있어. 이렇게 많은 손님이 자기 집 한복판에서 소리라도 지른다면. 그랬지. 나 아까부터 캐서린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목소리를 낮추고 있단 말이야. 슬슬 참기 어렵다고. 캐서린은 대체 왜 안 나오고 있는 건데? 표정은 왜들 다 그따위고? 미안, 히스클리프.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왜 하냐고? 히스클리프, 나는 이 분위기의 배경이 되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표현으로서 너에게 지금 매우 유감이라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 아니, 알아듣게 얘기해봐 좀. 이걸 너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캐서린 아가씨는 여기 없어. 여기 없다는 게 어떤? 캐서린은 죽었다.
자네 말대로 얼굴 보는 것도 불쾌하기만 했던 우리가 이곳에 왜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무슨 미친 소리를. 자,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고인 캐서린님의 혈연인 힌들리 언쇼 씨, 고인 캐서린의 남편이었던 린튼 에드가 씨, 마지막으로 유언에서 언급되었던 히스클리프 씨. 이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으니 집행을 시작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자 캐서린님의 유언 집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캐서린님의 엄숙한 장례식에서 고인의 바람대로 캐서린님이 소유한 저택에서 유언장을 낭독 후. 잠깐만. 너 나불거리지 말고 잠깐 멈춰봐. 누구의 장례식이라고? 그리고 누구의 남편이라는 거야? 네가 말도 없이 이곳에서 사라진 뒤 캐서린은 곧바로 내게 왔다. 우리는 부부였어. 매일매일 행복하고 수많은 날들을 보냈지. 그녀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날까지. 개소리 하지 마. 난 이 저택에 발걸음을 한 순간부터 캐서린이 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그녀가 이 저택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이 개자식들이 작정하고 꾸민 일이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내 눈앞에 그녀의 시체라도 갖다 놔. 그래야 좀 믿어볼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못 봐주겠군. 장례식에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애도는 못할 망정. 히스클리프, 네 기분은 알겠으니까 진정하고 자리에. 놔! 누구 마음대로 죽었다는 거야. 캐시를 보기 전까지는. 경고합니다. 지속적인 유언 집행 방해가 이어질 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유언 집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닥쳐!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멋대로 짓거리지 말라고! 히스클리프, 너야말로 거울을 좀 보지 그래. 꼴이 말이 아니고. 역시 태생부터 글러먹은 새끼는 아무리 그럴듯한 옷을 주워 입어도 결국 티가 나긴 마련이거든. 그리고 장례식 절차상 좋든 싫든 곧 캐서린의 시체를 볼 수 있을 테니 너무 재촉하지 말라고. 날 이런 꼴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는지 나도 직접 봐야 하겠으니까. 힌들리님, 히스클리프님, 두 분 다 지금 당장 자리에 앉아주실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최종 경고입니다. 관리자 나리, 우리가 어쩌면 좋겠는가? 웨어피 협회 나리들은 계약 불이행에 관해선 필요에 따라 처형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오. 본인은 히스클리프 군이 처형당하는 것도 싫고 웨어피 협회 나리들이랑 싸우는 것도 싫소. 경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말씀하시오. 그 이상 아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시오. 이상하군. 너희 그대로 멈춰. 이자를 대신에 할 말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할 뻔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지? 뭘 하는 거지, 벌량? 류슈, 같은 수감자가 눈앞에서 그렇게 얻어맞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분노할 만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당신까지 나서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릴 거라고. 일이. 말터한 개자식들이 좋아, 한꺼번에 덤비든가. 최초 대응만으로 협조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1분 내로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설차고 나버리고 그녀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기서 너희도 나랑 같이 뒤지는 거야. 다물어, 시계 대가리! 지금 회사가 규칙이고 알 바냐? 빨리 생각하지 마. 전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눈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고요. 있지, 히스. 지금 엄청 화나고 답답한 건 알겠어. 하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닥쳐! 다 입 다물고 건들지 마. 집 박살나고 싶은 게 아니라면. 히스클리프, 한숨 자고 일어나자. 방금 맨손으로 히스클리프를 눕힌 거야? 게다가 꿀밤 한 방으로? 호흡은 정상적이다. 뒤통수에 위치한 맥에 정확한 충격을 줘서 의식을 잠시 잃게 한 것 같군. 전혀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었어요. 익숙한 움직임이라고 해야겠죠? 마치 저희 집안에 히스클리프군이 한 번에 풀썩 하였네만. 이 정도의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버틀러라고 할 수 있죠. 아이가 안 잔다고 20시간 동안 고집 부리면 누군가는 재워야 하지 않겠어요? 난 바로 눕자마자 꿈나라로 갈 수 있네. 정말로. 자인은 아니더라도 무기를 놓았고 진정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잠시 진정 시간을 10분 정도 가진 뒤 이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 넬리님? 넬리님이라니. 편하게 넬리라고 불러주세요. 린튼이라는 분이 데려오신 저 고용인 분들은 한때 이 저택에서 일하셨던 분들인 거죠? 맞아요. 캐서린 아가씨를 따라서 저랑 같이 따라온 언쇼가 버틀러들이 몇몇 있죠. 물론 린튼님이 부리는 버틀러들은 원래 있던 에드가 가문 버틀러들이 대다수긴 하지만요. 그럼 린튼 씨가 명령만 내린다면 넬리님도 저희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캐서린님의 직속 버틀러였어요. 린튼 도련님이 아무리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걸복걸해도 제가 린튼 도련님의 편만 들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 근데 버틀러가 정확히 어떤 집단이야? 버틀러? 말하자면 말이요, 그들은... 집 구석에나 처박혀 주인에게 목줄 잡힌 개들. 누구보다 믿음직스럽고 충직한 분들이랄까요? 가문의 해결사들이요! 정말 잘 알아들었어. 다들 훌륭한 정리 고맙다. 어? 그래도 버틀러에 대해 곧바로 아시는 분도 있네요. 조금은 생소한 개념이라 버틀러 조직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돈 좀 있는 집에서 났을 테니 보통은 알기 힘들겠지. 아니면 돈 좀 있는 집에 고용되어야만 하는 입장이거나. 우리 중에 해결사를 좀 많이 좋아하는 자가 있어서. 그렇군요. 우리 히스클리프가 참 총명한 친구들을 두었네요.
넬리군. 내 버스로 다시 돌아간다면 꼭 구하려다 포기해버렸었던 버틀러 피규어를 구해 책장 제일 앞에 세워두리다. 버틀러들은 말이오, 일반 해결사들과는 조금 다른 해결사들이오. 보통 해결사라 함은 협회나 사무소에 소속되어 그때마다 다른 의뢰를 받고 있다만 이들은 다르지. 바로 가문이나 저택에 소속이 되어 일관되고 장기적인 해결사 활동을 한다는 점, 물론 다른 해결사들처럼 한 사람만을 위해 고용되기도 한다오. 가사와 전투, 돌봄까지 다양한 분야를 도맡는 점도요. 갖가지 소양을 필요로 하는 아주 힘들고 드문 해결사 직종이랍니다. 그런데 버틀러를 고용하는 건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걸로 알고 있네만. 맞아요. 고생은 많이 하지만 고용기간 갱신 때마다 어마어마한 보수와 함께 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보수까지 보장받으니까요. 명망 높은 해결사분 중엔 협회에서 은퇴를 하고 버틀러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저는 캐서린 아가씨 가문의 버틀러였고 린튼 도련님과 결혼하시면서 에드가 가문의 버틀러들과 섞이게 되었지만 아주 평화로운 협의를 통해 제가 버틀러들의 대장격인 치프 버틀러가 되었답니다. 그렇구만. 말만 들어도 정말 평화로워 보여. 그러고 보니 이 히스클리프 군도 조그마할 때가 있었다니 상상이 가지 않는군.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는가? 제가 치프 버틀러까지 될 수 있었던 데 큰 이유를 차지하던 금쪽 같은 아이였달까요? 참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사랑스러운... 그렇구려. 넬리가 옛날에 말했던 꿈나라로 보내버리는 비장의 방법. 오랜만이네. 정말 미안해, 히스클리프. 오랜만에 만난 너에게 꿈밤만큼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인거냐? 넬리, 캐서린이 정말 죽었어? 그리고 캐서린 아가씨의 유언장엔 네 이름이 적혀 있었어, 히스클리프. 유언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정도는. 그런데 이 저택이 캐서린님의 소유였나요? 원래는 힌들리 도련님 것이었죠. 그런데 캐서린, 그가 시티의 통수를 쳐버렸어. 린튼, 네 놈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그래. 네 놈 부부가 어떻게 작정을 해서 날 구렁텅이로 빠뜨렸는지. 정당한 방식이었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지. 당장 T사 법원으로 뛰어들어가도 변하는 건 없을 텐데. 진정 시간이 끝남에 따라 재산 상속 유언장 집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인 캐서린 씨의 유언장입니다. 위조가 없다는 것은 여러 번의 절차를 통해 검증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위조를 검증한다면 저 사람들은 누가 검증하는 거야? 동의. 업계 관행이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캐서린 씨께서는 재산 분배에 대해 선포되기 전 이 편지를 모두의 앞에서 낭독하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유언장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구나. 부디 이번만큼은 다툼 없이 나의 말을 존중해주길. 화를 내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건 한 번뿐인 내 장례식이잖아.
그리고 지금의 나는 전혀 고통스럽거나 괴롭지도 않아. 그러니 내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도 없었으면 해. 나는 나만의 천국에 이르렀을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눈물은 마음껏 흘려. 그래야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질 테니까. 워더링 하이츠, 낡고 황량한 저택. 난 이곳을 많이 무서워했지.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겁에 질려 했지만 이제야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 저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이제 이 저택을 나의 남편 린튼 에드가에게 남길게. 나를 계속 기억하며 이 저택을 소유해줘. 빌어먹을. 그리고 하나뿐인 내 오빠 힌들리. 그래! 나도 언급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빚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들었어. 매일같이 술과 도박을 일삼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나는 제발 뭐라도 내놔라, 캐서린. M사에 있는 어비스 트라우마 교정실에 오빠를 등록해 놓았어. 이 말을 듣고 일주일 내에 방문을 해서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오빠를 찾으러 직접 방문할 거야. 뭐? 오빠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게. 말도 안 돼! 희망을! 애초에 지금 상황에서 일주일 안에 M사를 어떻게 가라는! 물론 오빠를 위해 M사로 가는 워프 열차 이용권도 준비해두었으니 걱정은 마. 내 손에 집어쳐! 만일 또다시 소란이 일어나서 집행을 멈추게 된다면 이번에는 경고 없이 무력을 행사하겠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그리고 히스클리프? 집으로 온 걸 환영해. 캐시, 너는 이 저택에 7번의 벼락이 치고 난 후, 그 후엔 황금가지가 네 것이 될 거야. 응? 내가 소유한 그 황금가지를 너에게 줄게, 히스클리프. 황금 가지를 저택이나 가문도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벼락? 7번?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뭐라는 거야? 대체 무슨... 단테, 괜찮으신 건가요? 아니야. 그딴 말 말고 돌아와, 캐시. 제발 내 말에 한 번만 들어줘, 캐시! 정말이야, 내일이 정말 유령을 봤다니까.
또 그런다. 유령이 나오면 제가 두들겨 패서 빨래대에 널어놓을 거라고 했잖아요, 캐시 아가씨. 유령 같은 건 없어. 맨날 거짓말만 한다니까 쟤는. 거짓말 아니라고! 미안하다 얘들아. 많이 기다렸지? 아빠, 내 바이올린은요? 내 엑스사 맞는 렌치도! 바이올린도 렌치도 못 사왔어. 남은 손이 없었거든. 남은 손? 아우, 뭐야? 안고 있는 그 더러운 자루 같은 건 뭐야? 아, 더러워. 이 날씨에서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단다. 부모도 집도 없던 모양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이런 거지 같은 애랑 같이 있기 싫어. 맞아. 바이올린 사오란 말이야. 이런 거 내다 버리고. 뭘 봐? 바이올린 내놔. 바이올린 가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아빠, 이 애는 왜 길거리에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거든. 불쌍하게도. 뒷골목에는 그런 아이들이 간혹 보이지.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집도 없는 아이들 말이야. 그럼 얘한테는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턴 우리와 그리고 이 집이 있는 거지, 캐시. 싫어! 난 저런 거 안 가져. 그럼 오빠는 버리는 거구나? 그렇지? 바람이 불고 있나 봐. 저택에 또 울음소리가 들려. 그렇네요. 창문은 닫으세요, 아가씨. 춥겠어요. 기억나세요? 아가씨가 어렸을 때 이 바람 소리만 들으면 계속 무섭다고 칭얼거리셨는데. 유령이 보인다 그러지 않나? 넬리, 지금도 난 보이는걸? 아가씨, 히스클리프가 저택을 떠난 후로 아가씨는 너무 허약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헛것이나 보는 거라고요. 괜찮아, 넬리. 이젠 유령이 무섭지 않아. 모든 두려움은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히스클리프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아가씨, 이제 그애에게 남은 것이라군. 내가 전부일 텐데.